네, 대한민국 16강 진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극적인 승부였어요. 도하의 기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성적은 1무 1패.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을 9%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네. 태극전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뚫고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경기 내용 잠시 살펴보면요. 어제 대표팀은 포르투갈의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는데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추격전을 펼치더니 수비수 김영권의 동점골에 이어서 교체 투입된 공격수 황희찬이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2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도 선수들은 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던데 왜 그랬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열린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추가 시간이 길게 생기면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우루과이가 만약 한 골을 더 넣었다면 한국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관중석에 있는 우리 응원단도 휴대전화로 계속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린 건데요. 다행히도 우루과이가 추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치면서 한국이 다득점에서 앞선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의 새 역사를 쓴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결승골을 넣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희찬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는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의 측면 간판 공격수인 황희찬 선수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앞선 두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전에서는 부상을 털고 교체로 투입돼서 값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황희찬은 또 결승골을 넣고 나서 유니폼 상의를 벗어들고 환호했는데요. 이 피파 규정에 따르면 상의 탈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경고를 또 받았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개의치 않고 세리머니를 펼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경기 후 황희찬은 내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황희찬의 부모님도 취재진을 만나 장한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선수든지 골을 넣어서 저희가 16강 가기를 너무 기원했고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아들이 또 골을 넣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희찬아 고생했고 더 건강해서 8강도 가자! 화이팅! 네, 이렇게 8강도 가야겠죠. 그리고 눈에 띈 것은 부상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 선수 어제 보니까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얼굴이 더 부어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에 최근 소속팀 경기에서 안화골절 부상을 당해서 지금은 수술 후에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마스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땀이 차기도 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에서 황희찬의 결승골에 결정적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또 경기 전에 황희찬에게 마치 예언처럼 네가 한 골을 만들어낼 거다, 널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말대로 두 선수가 정말 멋진 골을 합작했습니다. 한국 최고 스타 손흥민은 앞선 두 번의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좌절될 때마다 굵은 눈물을 흘려서 울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적어도 어제 경기만큼은 극적인 승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은 주장답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열렸던 경기에서 보면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 선발 출전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와의 경기 전에 이미 16강을 확정한 상태여서 호날두가 굳이 출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득점에 관한 욕망이 큰 선수인 만큼 선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에 도움을 줬는데요. 전반 27분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올린 볼이 수비를 하던 호날두의 등에 맞고 흐르면서 골문 앞에 있던 김영권이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호날두는 사실 실점 후에 경기가 안 풀린다는 듯이 찡그리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골을 넣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결정적 헤더가 골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등 끝내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호날두는 교체 아웃되면서 조규성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조규성이 빨리 나가달라고 말을 하자 호날두가 조용히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네. 검지를 입에 대고 네.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호날두는 사실 3년 전 유벤투스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선 경기에 단 1초도 뛰지 않아서 한국 팬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의 승리에 호날두가 도움을 줬다면서 호날두 주민등록증을 합성해서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뒷얘기들도 있었군요. 또 값진 승리에 윤석열 대통령 대표팀에 축전을 보냈는데 대표팀이 투지와 열정으로 큰 감동을 줬다면서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윤 대통령도 이렇게 축전을 보냈고 이제 우리 16강에 오른 다음에 어떤 상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이제 6일 한국이 16강에서 맞붙게 될 상대는 영원한 우승 후보죠. 삼바 군단 브라질입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열세인 게 분명합니다. 브라질은 피파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역대 한국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6승 1패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 팀은 지난 6월에 한국에서 평가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브라질이 5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사실 브라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대인데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도 있을까요? 네, 브라질이 낳은 세계적 스타이자 팀의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조별리그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서 한국전 출장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네이마르가 없는 경기에서 브라질의 경기를 쭉 지켜보면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전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 대회에서 무엇보다 강팀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펼쳐온 만큼 네이마르가 없는 브라질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브라질을 꺾을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8강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16강에 2연속 진출하는 그런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16강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일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최대 또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16강에서 한국은 브라질과 만나고요.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상대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승리한다면 10일 열리는 8강전에서 정말 운명의 한일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아 최고 자리를 놓고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무대에서 사상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선수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가 취재진들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일본에 떠오르는 스타죠. 구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강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일단 이겨서 8강에서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또 기세를 몰아서 브라질과의 16강에서도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